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무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면접 강의를 담당하게 될 조성백 강사입니다. 네,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직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또 내지는 소양이라든가 인성검사를 합격하신 분들 다양한 유형의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무직에서 면접은 필수적인 요소죠. 필수적인 요소이고 모든 직종에서 면접은 필수이고 아울러 현재 공무직의 경향이 면접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나오고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공무직 면접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학교에 이제 그 사무관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가면 이제 같이 근무할 상사죠. 사무관들을 가르치고 승진 시험에 관여했던 또 강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공무직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필요성,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또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공무직에 여러분들 평가에 면접관으로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공무직 면접을 여러분들 교재를 내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직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점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동안 잘 따라해 보시고요. 제가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면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걸쳐서 전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교재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면 교재는 여러 파트에 걸쳐져 있습니다. 한 5가지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마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첫 번째는 시험 공고죠. 시험 안내문이 들어가 있죠. 각 지역에 맞는 시험 공고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고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고문은요,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읽어보셔가지고, 거기에 주의사항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소지품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아마 그런 것들은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파트로 가면, 면접 외적 요소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그날 입고 가야 될 의상이라든가, 내지는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또 그날 마음가짐이라든가, 자세라든가, 또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그동안 공무직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저희들이 해설해 놨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놨는데, 기출문제 해설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공무직 전반에 대한 공통 기출문제를 해놨고, 공통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종별 기출문제를 저희들이 해설해 놨습니다. 공통의 기출문제와 나에 맞는 직종별 기출문제를 둘로 나눠서 해설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 기출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해설은 저희들이 처음 이제 선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문제만 돼 있는 것들이 많았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번 달았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에서는 기출문제보다 약간 난이도가 조금 높은 방향에서의 예상문제와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하는 그리고 진화하는 공무직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고 싶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상 문제를 더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학교 업무 길라잡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해놨습니다. 학교 업무 길라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그 직장에 진입하셨을 때, 합격하셨을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알기 쉽도록 저희들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세종시 교육청에 있는 매뉴얼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학교 업무 길라잡이에서 실제 많은 류의 다양한 유형의 시험 문제들이 거기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는 공고문, 시험 요강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공통을 읽어보시고 본인에 해당하는 직종별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만든 책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서서히 더 확장하는 단계에서 한번 풀어보십사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줬습니다. 특히 저는 강사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면접장에서 만나게 될 많은 면접관님들, 또 출제 경험이 있었던 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에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가지셔도 좋다. 나름대로 시중에 없는 책이고, 또 그동안 이런 체계적인 해설이 없었기 때문에 해설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평가자 입장에서 해설을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반복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길에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설은 갑자기 서설은 이런 정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 시간 관계상 우선은 공무직 면접에서 어떻게 하면 차별성을 가지고 조금 더 남과 차별해서 더 득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의 차원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공무직에 오신 면접장에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생각보다 면접을 잘해요. 보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대답을 잘하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오세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원리와 원론을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 그래서 어떤 법칙이랄까요? 법칙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천천히 보시고 곱씹어서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구조 이해하기. 우선은 여러분들 전문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면 전문지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학교에서의 업무를 물어봅니다. 직종별 업무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공통으로 전문지식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조리원이면, 아니면 무슨 조리사면은 조리사에 대한 업무, 구체적인 거, 아니면은 또 행정실무사라든가 교무실무사, 또 사서, 또 방과후 교사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업무의 구체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돌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보실까요? 코로나에 대한 학교에서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첫째, 둘째, 셋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넘버링을 붙여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넘버링, 아니면 세 개가 너무 많으면 두 가지만 하셔도 좋고, 넘버링을 학교에서의 대비책을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로나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급식실을 중심으로, 아니면은 제가 근무하는 교무실을 중심으로, 행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실 문사는 행정실에 있겠죠? 행정실을 중심으로 코로나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역물품에 대한 구입과 소독, 즉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물품 소독, 마스크, 방역물품,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전체를 소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으로. 세 번째,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육과 연수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의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코로나는 신속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물쭈물 해가지고 학생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하는 사람하고 훨씬 더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넘버링을 한번 봤습니다. 또 아울러 대비책, 이런 업무와 정책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데요.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조직이나 기구에 대한 거, 조직 내에서 아까 전담팀을 냈습니다. 전담팀, TF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담팀이나 TF를 만드는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비하는 거 지금 보이시죠?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강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구누구를 교육시키거나 여기 있습니다. 연수나 동아리, 교육, 상담, 즉 이렇게 인식을 제고하는 게 있습니다.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프라. 환경이죠. 이건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환경. 이거는 시설이나 환경을 청소한다라든가 소독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네, 이런 것, 환경에 대한 부분, 법령, 조례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이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유형 중에, 즉, 사람에 대한 거, 아니, 어떤 조직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전담 조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거,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운영하는 거,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 인식을 제고하는 거,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좀 더 깔끔하게 소독 정리하는 거. 아시겠어요? 다시 합니다. 조직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시설에 대한 거.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시설에 대한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TF를 구성하고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협의체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와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염두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직, 시설, 인력. 조직, 인력, 시설 세 가지를 학교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서 어떤 업무와 정책에 대한 게 나왔을 때 세 가지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조직에 대한 거 하나, 시설에 대한 거 하나, 인력에 대한 거 하나. 그런 거. 인력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시설은 청소와 소독하고,
또 조직은 뭐예요? 조직에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우리 빨리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리 수강생 중에는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젊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개인과 조직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으로. 개인과 조직만 해도 좋습니다. 사회는 민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과 조직.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계속 그런 것들 나눠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누는지. 그래서 개인, 조직 나누는 거 사회로. 시기별로는 사전 예방, 초기 대응, 사후 관리 아니면 전, 중, 후. 사전, 초기, 사후 아니면 전, 중, 후.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 의심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사전 예방으로 교육시키고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심 환자가 생겼으면 초기에는 보고하고 신고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빠른 병원 이송하고 격리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로서는 대책반을 만들고 인적으로는 인적-물적 회복 조치, 사람에 대한 치유해주고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중, 후로 이렇게 하는 이런 틀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단계별로는 아까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 첫째, 둘째, 셋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두 번째 패턴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변화 관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떤 상황 대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황 대응. 어떤 그 가공의 상황 또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응하는 훈련, 상황 대응형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황 대응. 아까는 정책형 문제, 이번엔 상황 대응형 문제, 내지는 변화 관리 문제 같습니다. 상황 대응형 문제.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은 상사가 일을 시켜요.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실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교감선생님 저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오늘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면접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못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면접관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뭐 다음에 와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 최대한 뭐라고 그래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결론, 해결, 강조라고 했어요. 결론 뭐예요? 개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퇴근을 미루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미적미적 하지 말고 결론부터 얘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결론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 관련 일이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퇴근을 미루고 업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그런데 결론만 딱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10초면 끝나잖아요. 10초. 근데 면접 답변은 한 1분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5개에서 한 10분 정도를 하기 때문에 한 1분 30초를 하셔야 되는데 퇴근을 미루고 오늘 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10초도 안 걸려요. 그거는 뭐 맞는 답변이긴 합니다만 너무 짧아요. 그래서 결론하고,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업무가 무슨 내용인지 빠르게 분석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의 중요도나 시급성을 고려해서 시급한 일이라고 하면은 오늘 당장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세 번째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시한 시 상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선공사의 원칙, 즉 선공사가 뭐예요? 선공이잖아요.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나중에 미루는 선공사의 원칙은 저 자신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강조해 주세요.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완책까지 가서 나의 소신과 가치관을까지 얘기해달라. 어려워요? 네,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만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작년 2020년도 경남, 19년도 충남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것도 나왔던 거고요. 아까 문제도 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 기출을 제가 2020년 경기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응법을 말씀드려요. 여기서 변화관리에서 이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구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결론이 있으면 결론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평가자는 성질이 급한 상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어디 가서 뭐 했는데 누구 만나서 뭐 하다가 어디 해서 이렇게 과정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결론 중심으로 결론을 먼저 두 갈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두 갈식으로.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얘기하고 네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또 사례, 실제 저는 평소에 어떠한 제 습관이 있고 제가 업무 처리에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례, 제가 대학 동아리에서 어떻게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전 직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 처리를 빠르게 마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이런 틀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타 상황 파악, 결정, 보완, 결론, 근거, 보완, 판단, 근거, 사후 조치 많이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까지 다 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여러 가지 5급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좀 급수가 높고 또 문제가 까다로운 데는 다양한 걸 가르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려면 구조를 단순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론, 이유, 사례, 결론 요거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결론, 이유, 결론에도 좋고 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직관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것도 유사한 건데 학교가 바라는 것과 본인이 추구하는 것이 다를 경우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즉 공직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 우선입니다. 나의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공익. 그래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익을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첫째 민주성, 둘째 공정성, 셋째 책임성 이런 걸 써놨는데요. 책임성 써놨는데 이런 것들은 참고로 봐주세요. 그래서 민주성, 공정성 내지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주성 내지는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공정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저는 공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공사를 구별하고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 구성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결론만 얘기하지 말고 어떤 과정, 민주성, 공정성, 책임성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나의 의지와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디 기출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기출입니다. 최근에 그 대책, 공직관, 본인의 공직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청렴, 봉사, 소통, 창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실인가? 청렴인가? 아니면 추진력인가? 적극성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그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관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었고, 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친구들에게 나는 전 직장에서 또 대학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성실성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동아리에서 저는 총무를 맡았고, 제가 동아리 구성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서로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해체될 위기에 있었는데, 제가 한 명 한 명 다 설득하고 또 성실하게 제 맡은 바 임무를 다함으로 해서 우리 동아리가 지속될 수 있었고, 후배들하고도 어떤 협력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동아리에서 하는 어떤 봉사 활동도 잘 이루어져 가지고 얼마를 기부한 바가 있었고, 또 어떻게 공헌되어서 또 수상을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결과까지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과거의 일 중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있었나? 상을 탄 게 있었나? 아니면 보람 있었던 게 있었나? 보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더 좋고요. 상금을 얼마 탔다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까지 이런 것들을 면접장에서 유기적으로 녹여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있으면 뭐예요? 표현 못하면 헛일이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어떻게 행동에 실천했습니다. 그런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까지 갈등을 보셔야 될 텐데,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